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썰은 시청자 질문 시간입니다. 우리 저 장건강이 딱 좋아 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셨거든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호갱이 되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갱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호갱인 것 같습니다. 호갱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호갱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집합소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컴퓨터 호갱 있고 스마트폰 호갱이 있고 그냥 다 호갱이에요. 저도 호갱입니다. 자동차 호갱, 부동산 호갱, 주식 호갱. 뭐 다 호갱이야 이게 뭐. 대학교 호갱, 공무원 호갱, 호갱 천국이네 진짜. 와, 진짜 호갱 천국이네. 기부 호갱, 야, 타이어 호갱. 최근에네, 타이어 호갱. 호갱 천국이에요. 호갱들의 집합소이자 예, 진짜 호갱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야, 얘기해 보니까 진짜 심각하네. 이게 사회 전반에 다 깔려 있네요. 어디 피해 다닐 수가 없네, 여러분. 어. 공무원 호갱은 왜 호갱이냐 하면 공무원 시험 가면 이제 학원에서 요즘에 보면 왜 패키지 강의나 뭐 기숙학원, 보험 호갱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온라인 게임 호갱. 공무원은 학원 같은 데 보면 기숙학원 이런 거 있잖아. 돈 엄청 많이 깨지거든. 사실 기숙학원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기숙학원 솔직히 난 그게 그렇게 도움된다 생각하지 않아. 기숙학원 돈 엄청 많이 깨지거든, 여러분. 기숙학원 1년이면 1,000만 넘게 깨질 거야, 아마.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보통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학원 안 다녀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막 여러분들 예전에 그 노량진 다큐 보면 그 어, 보면 예전에 그 MBC란다. KBS 스페셜 예전에 꿈꾸는 자들에서 노량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저작권 때문에 없어졌는데 예전에 있었는데 뭐냐면 그 영상에서 보면 서울 노량진인데 새벽 5시부터 학생들이 줄 서 있는 거야. 그게 항상 이제 거의 박제되다시피 해가지고 뭐 커뮤니티나 굉장히 떠돌았거든요. 새벽 5시에 자리 맡으려고 학원 입구 쪽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문이 딱 1시간 전부터 줄 서 있다가 학원문 딱 열리는 순간 막 자리 맡으려고 다닥 뛰어가는 거야 이게. 코스차님 오세요? 하면서 나 저 짓을 왜 하나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줄 서 있는 이제 그 수험생 중에 한 분한테 인터뷰를 견했어요. 혹시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니까 4시 반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 몇 시간 평소에 몇 시간 주무시나 하니까 평소에 하루에 2시간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법고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경찰 승경 시험 보는 건데 무슨 2시간, 3시간 자. 일단 8, 9시간씩 푹 잤는데 그러고도 피랍 3번 했는데 그 사람들 하루에 2시간씩 피랍 한 번도 못 해보는 그 사람들 뭐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때 영상에 댓글 보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러니까 학교 못하지 바보 같은 막 이렇게 댓글 달았다. 수험생들한테 잠이 얼마나 생명인데 분명히 저러다가 수업 듣다가 한 10시 되면 잔다 하면서 이 공무원 공부해보고 합격해본 사람도 알잖아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 잠이. 그리고 9급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하게. 어? 무슨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 공부하냐 말이야.
내 주변에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뭐 잠이 3명이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잠이 3명이다. 잠자는 시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어? 잠은 자고 컨디션을 최대한 좋은 상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에 집중을 해야 도움이 되는 거지.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잠 안 자고 저렇게 버팅기다가 시험 망친다고. 만약에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 뭐 7급이나 5급 시험이 모르겠는데 9급 시험은 그렇게까지 막 하루 막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건 오버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호갱들의 집합소인 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럼 왜 대한민국이 호갱이 되기 쉬운 걸까? 이런 호갱들이 왜 어, 이렇게 많을까? 라고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사기 공화국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반박 불가죠? 반박 불가죠? 1번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기 공화국. 요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호갱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호갱이라는 얘기 안 했겠죠. 정상으로 정상적으로 안 팔고 사람들 낚아가지고 뭔가 시세 차익이나 부당이득을 취하니까 호갱이나 말 시킨 게잖아요. 순진한 사람 낚아가지고 자기 물건 비싸게 팔고 엉터리 물건 팔고 뻥튀기해서 팔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당이득을 얻으니까. 음. 뭔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등쳐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당하는 사람이 호구잖아.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음? 당하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차파리, 폰파리, 레카파리, 컴파리, 컴수리파리, 용파리, 또 뭐 있어? 타이어파리, 타파리라 봅시다. 타파리, 타파리까지 최근에 나온 파리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이잖아. 솔직히 이게 좋은 뜻 아니잖아. 그 직업을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괜히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이렇게 파리라고 하면서 이 직업을 무시하거나 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짓을 하니까. 어? 그만한 짓을 하고도 그만한 짓을 하고도 버젓이 장사하니까 파리란 말을 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파리라고 얘기하는 직종 중에 양심적으로 소신껏 장사하는 사람들 보기 힘들잖아. 소신껏 장사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 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정말 양심 안 속이고 정말 그 공정거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정말 있어요. 맞다 한 분 있다. 저기 저 유튜버에 저기 뭐 우리 허수아비님 그분 말고는 그분하고 몇 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컴스디 팔이 당했어. 컴스디 팔이 컴퓨터 지금 내 새거 바꾼 게 왜 새거 바꿨는지 아세요? 컴퓨터 엉터리 줘가지고 내 돈 엄청 많이 내가지고 바꿨는데 1년 못 버티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컴퓨터 새로 샀잖아 이게. 차라리 그때 새 걸 샀어야 되는 건데 시기가 늦었어 이게. 1년도 못 버티고 컴퓨터 완전 골동품 하나 줘가지고 80만 원 받아먹고. 용팔이가 뭐냐 하면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이제 컴팔이 하시는 분들,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이제 컴퓨터 부품팔이 하시는 분들, 특히 용팔이라고 이제 일컫는 그 용산의 전자부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RTS 3080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레전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건 두 개 있어요. 옛날 사건은 뭐냐 하면 손님 맞을래요? 손님 맞을래요 사건.
이것 때문에 용팔이 별명 붙였어요. 손님한테 여기 말고 딴 데 가겠다 하니까 손님 맞을래요? 그게 예전 뉴스에 이제 인터뷰에 그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용팔이라는 별명이 붙였잖아요. 그때는 정말 장난 아니었던 게 약간 좀 질이 나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가 진짜 맞는 사람도 있고 손님한테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닌 게 사실 대구에도 이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대구에도. 대구도 용팔이는 아니지만 이 신팔이, 오팔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구에도. 이런 비슷한 약간 양아치 건달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약간 협박하듯이 네, 맞을래요. 아 진짜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시절, 그러니까 지금 대구 저 동성로 지하상가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굴다리 시절 그 시절에 가면 뭔가 사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안 사고 나가려고 하면 인상 굳어가지고 욕할 듯이 쳐다봐요. 욕 먹은 사람도 있어. 안 살 거 왜 들어왔노 하면서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이 경험 나요. 근데 나만 이런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 다 경험한 거, 중고등학생들. 그 보세, 그러니까 대구 저 그 동성도 보세상가가 이미지가 졸라 안 좋아요. 옛날에 그 겪어본 사람들은 그 보세상가 유명해. 약간 좀 인식이 안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안단 말이야. 한 40대 되신 분들은 그 바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어렸을 때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저는 그 길을 안 가요. 그 대구 지하상가, 중앙 지하상가 보면 왜 교보문고에 하트렉스 있고 그 알라딘 서적이 있는 그쪽은 안 가. 그쪽이 옛날에 그 제가 말했던 그 약간 파리, 오파리, 신파리 했던 그분들 그 터전이었거든요. 거기를 아직도 안 가요, 나는. 20년 전에 당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뭐야, 그 이번에 레전드 사건 터졌잖아. RTS 3089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RTS 3089.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용파리 측에서 RTS 3080 나오니 그거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이스스인가? 에이스스 쪽에서 자기들이 한 용산에서 파는 것보다 한 30만 더 싸게 팔겠다고 해가지고 그 용파리들을 붕 떴잖아 완전히. 자기들이 직영으로 60만 원인가 예, 팔아주겠다 해가지고 유명하잖아 여러분. 용팔이들이 원래 자기들이 물건을 더 빨리 입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가지 씌워가지고 많이 팔았잖아. 그 수법을 썼는데 막혀버린 거야. 그냥 기업에서 아예 아예 그냥 숨통을 딱 끊어놓은 거야 그거. RTS 상공팔건 사건이라고 유명하잖아. 지금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참교육 당했다고. 드디어 용팔이들 참교육 당하는구나. 기업, 드디어 대기업한테 참교육 당. 에이스 유명하잖아 여러분. 에이스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기업 유명하거든요. 노트북이나 컴퓨터 부품으로. 근데 거기서 아마 철퇴를 딱 때려버린 거냐. 아예, 아예 그냥 신비의 소생도 못 해버리도록 아예 그냥 가격을 1, 2만 원 따위가 한 30만 원을 그냥 딱 끊어가지고 직영으로 그냥 우리 쪽으로 사라고 해가 사람들이 그냥 용산에 발길이 끊어버렸잖아, 그게. 아니, 아니, 그 마지막 남아있는 숨통까지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버렸습니다. RTS로 재미 좀 보려고 하다가 재미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냥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유명하죠, 여러분. RTS 3089 다시 용팔이 과거로 어떤 회귀하는 거죠, 과거로. 과거의 그 용팔이 시절로. 아무튼 뭐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파리들이 왜 우리가 왜 파리라고 굳이 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무시하고 하니 왜 그랬어요? 등쳐먹으니까. 지금도 등쳐먹고 바가지 씌우고 순진한 사람 낚아가지고 그 부당이득 덤탱이 씌워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뭐 타이어 유명하죠, 타이어. 예, 타이어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광주죠, 광주. 타이어 땡땡.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쩡한 타이어를 그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파손시켜가지고 어, 파손시키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걸 졸라 웃긴 게 블랙박스로 이제 그 손님 블랙박스로 촬영이 돼가지고 야 진짜 블랙박스가 정말 열일이 많이 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완전 관행처럼 일부러 고의적으로 관행처럼 이제 해왔다는 게 여기저기 뭐 전 직원들 그리고 손님들이 그런 피해자 입었던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웬만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타이어 수리한다고. 타이어 한 짝 갈려왔다가 내 쪽 다 갈아가지고. 짝도 안 맞는 내 쪽 다 갈아가지고. 그리고 질도 안 좋은 타이어 갈아가지고 막 한 30만 원, 40만 원 총구하고. 야, 그거를 버젓이 해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었겠냐고, 여러분. 거의 남자들도 피해자 있었겠 여자들은 그냥 100% 당한 거죠, 여자들. 특히 호갱 여자들은 그냥 더 호갱이에요. 여자들은 그냥 100% 호갱이야. 좀 이런 말 하면 여자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여자들은 그냥 싹 다 호갱이에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여기 다 해당이 돼요. 그냥 남자들은 여기 부분 해당이 되는데 여자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부동산, 주식, 대학교, 공무원, 기부, 타이어, 보험, 온라인 다 해당이 돼. 아, 온라인 게임 해당이 안 되겠다. 여자분들은 보통 기계 쪽에 무지하신 분들이 많잖아. 관심이 없잖아.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뭐다 당했다고 봐야죠, 그냥. 파이들이 가장 많이 노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죠. 아, 여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기계나 이런 어떤 설비 쪽이 약하잖아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뭐 컴퓨터 부품도 잘 모르고 어느 게 좋은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시세나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주문하면 뭐 남친은 대신 주문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디 누구한테 맡겨버린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유튜버 채널 중에 허수아비님 채널이 있어요. 그 허수아비님 채널 보면 여자 손님이 오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왜 고장난지 설명하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 뭐 그 허수아비님 수리하다가 뭐 보니까 그 아가씨 이거는 그쪽에서 부품을 수리한 게 아니라 일부러 고장낸 것 같은데 이뭐 이거 보면 이상하죠. 그냥 설명하잖아요. 뭘 알아먹어 이거를. 뭘 알아먹는다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공대 가면 여학생들이 없잖아.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전화기 가면 여학생들이 기여하잖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 전화기에서 여학생들이 가면 요양벌 취급받을 수 있다고. 어. 전화기에 보기 힘든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딱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자, 아무튼 그만큼 우리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기 때문에 이 팟이라는 별명이 붙는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기가 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쇼핑에마저도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두 번째는 파이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교묘해지기 때문에 점점 진화해요. 발전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레벨 수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 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직업을 가져본 사람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이 수법이라는 게 점점 교묘해지고 점점 전문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매번 당하는 것 같아요. 매번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무조건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제일 커. 1, 2번도 큰데 3번도 큽니다. 땡땡 전문가, 뭐 땡땡에서 10년 일했다, 15년 일했다. 그러면 그냥 믿고 맡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특히 어떤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10년 했다, 뭐 5년 했다. 만약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 사건 하나 터진 거 아시죠, 여러분? 한국사 강의하시는 분 사건 하나 터진 거 아시죠? 국민들이 유명하고 전문가라고 하면 그냥 의심 안 하잖아요. 의심 안 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앞전부터 문제가 많았고 오류가 많았던 건데, 사실 이번에 사건 터지기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와서 이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왜 이제 와서 알려졌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뭔가 인기 많고 전문가고 방송이 많이 나오고 구독자가 많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유명하고 번지를 하고 방송 많이 나오고 인지도 있고 그리고 뭐 유명하다 그러면 믿고 봅니다. 무조건 의심을 안 합니다. 0.1도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명세를 활용하면 다 먹혀요. 어떤 유명세와 어떤 그런 외부 배경을 활용하면 다 먹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빨이 좋고 하잖아요. 말빨이 좋고 하면 무조건 믿고 본단 말이에요. 말빨이 기본적으로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보면 의심 안 하는 이유가 유명하고 TV에 자주 나오고 인기가 많고 하잖아요. 그럼 믿고 봐요. 무조건 믿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웬만하면 안 믿어. 안 믿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에 막 나중에 배신당했다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신을 잘 나가는 이유 그런 거예요. 너무 뭔가 유명하고 뭐 전문가라고 하면 그냥 믿어요. 뭐 휴대폰 전문, 휴대폰 무죄라고 하면 믿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아직도 호갱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냥 휴대폰 무죄라고 이렇게 간판 걸어놓으면 온단 말이지. 가입하러 온단 말이죠. 음? 뭐 컴3 전문 업체라고 하면 자기가 연락해서 간단 말이죠. 중고차 전문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 간단 말이에요. 의심 안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전문가라고 딱 팻말을 걸어놓고 하면. 그리고 홍보가 잘 돼 있고 뭐 인지도 높으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지도 높은 곳일수록 오히려 사기를 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 인지도 높고 유명할수록. 음.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심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느껴봤을 때. 의심을 잘 안 하고 어떤 전문가나 유명하다고 이렇게 뭔가 좀 유명세를 띄워버리면 의심을 아예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봐요.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뭐 주식 부자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한국사 강사부 사건도 그렇고 연예인 논문도 그렇고 다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는 겉으로 번지르하게 보이면 사람들 의심을 안 해요. 그래서 매번 이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TV에 자주 나오고 인지도 있고 구독자 많고 돈 많이 벌고 연예인만큼 인기 많고 하면 의심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게 똑같았어요, 여러분. 올해만 유독 많이 발생했는 것 같죠? 올해만 유독 많이 발생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매년 꾸준하게 계속 발생했습니다. 한번 연도별로 찾아보세요. 매번 발생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요즘에 이게 도드라지는 이유는 요즘에는 우리가 찾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도 찾기 쉽고 정보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제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옛날에는 그런 제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창구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도 없었고 증거 자료도 포착하기 힘들고 녹음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 찾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정보나 증거를 찾기가 너무나 쉽단 말이에요. 옛날 과거 자료 같은 거 찾아볼 수 있고 사례 같은 거 찾아볼 수 있고 해가지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사건화 되기 전까지 의심 안 한단 말이지. 사건화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판명 나기 전까지 의심 안 한단 말이에요. 음. 많잖아요, 여러분. 그 뭐야, 뭐 가짜 사회도 그렇고 오래바이도 많았잖아요, 여러분. 조회수 높고 구독자 많고 뭐 인기 많으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예요, 그냥. 그게 가짜일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어거지일 수도 있고 야매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믿고 보는 거야. 앞으로 이런 경향은 계속 심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겉으로 유명한 건 다 믿으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학교나 기관에서 어, 이런 사기나 수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 할 줄 모르니까. 교사분들도 사기 잘 당하잖아. 자기도 사기 잘 당하는데 누가 누굴 가르쳐줘. 안 그렇습니까? 교수분들 우리 사기 더 잘하네. 고인물이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있어도 세상의 지식에 더 능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 자기가 전문화된 그 학문만 파다 보니까, 그것만 열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사실, 뭐, 교사나 교수분들이나 그분들이 직업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지 않잖아요.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 뭐, 교수 되려면 전문 교수까지 가려면 뭐, 박사하겠다고 뭐, 조교수, 부교수까지 갔을 때, 그 학교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남들처럼 취업 시장을 뚫는다고 그런 거 안 하고 학교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교사도 보면 뭐 사범대 가가지고 뭐 임용고시 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학교에서 솔직히 갇혀 지내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 자체가 엄청 시급한데 뭐 수법을 가려낸다거나 사기를 피하는 방 뭐 호갱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전공 과목이 있어야 되나 학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왜냐하면 심각하거든요. 어, 뭐 호갱 학개론 이런 과목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을까. 다음 중 폼팔이나 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과목을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정말 실증 과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거잖아, 이거는. 솔직히 국영수? 아니, 국어? 말하는 것만 되면 상관없잖아요. 말하고 글 쓰는 거면 되잖아. 수학? 계산기 다 있는데? 더하기, 뺄셈,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되지. 뭐, 근해 공식, 피타고라스의 정리. 2차 함수 필요합니까? 살면서 쓸 일 있어요, 여러분. 공대 안 다니면? 대한민국에 공대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한 10%도 안 되잖아. 한 4, 5% 됩니까? 영어도 말로 못 하는데. 맞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호갱학교로 이런 거는 우리가 가장 접해야 되는 것들. 자, 여러분. 자동차 안 접해요? 폰 안 접합니까? 컴퓨터 안 접해요? 자동차 타면 타이어 안 갈아요? 컴퓨터 쓰면 컴퓨터 수리 안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돈 모으면 집 안 사요? 그리고 주식 같은 거 투자 안 합니까? 하잖아, 여러분.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학습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누구도 안 가르쳐 주고, 내 스스로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사기, 이런 비상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사회에 널리 뻗쳐 있는데, 진짜 나라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걸 전문적으로 배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당하면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찌라시 같은 걸 확인한다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저런 호갱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뭐 유튜브나 어떤 뭐 인터넷이나 어떤 그런 뭐 썰이나 정보 같은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인이 있다거나. 근데 요즘에 지인도 못 믿는 세상이잖아. 지인이 있어도 오히려 더 등쳐먹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호갱 문화가 널리 뻗쳐 있는데 정작 일반 시민으로서 이걸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경제학보다는요, 이런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법이 있어야죠. 이거 나오면 나 진짜 이 사람 상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과목을 이렇게 만드는 거.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호갱학개론, 뭐 사기 방지, 어? 사기 방지 수법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우리나라 사기가 너무나도 진짜 일상생활에 사회 전반에 너무 널리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작정하고 해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형사분들이 사기를 정말 고도화된 전문화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냥 속절없이. 그만큼 사기 범죄나 수법은 정말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데 정작 일반 시민들이 어떤 지식 수준이나 예방 수준은 그냥 아예 없는 거죠.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속절없이. 지금도 여러분 뭐 주식 같은 거 보면 사실 내가 봤을 때 주식 이 바닥에 사기꾼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기꾼. 왜냐하면 참 사람들 주식에 미쳐 있으니까. 주식이 어떤 전문가다. 뭐 주식이 어떤 그런 전문가라고 하면 사람 다 믿어버리잖아. 유명하다고 하면. 그럼 또 나오는 거죠. 주식 사기, 뭐 대량 사기 같은 거, 투자 사기 같은 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반복이라는 거죠. 계속. 왜냐? 우리는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문적으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들한테 대항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호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호갱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그런 호갱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사기꾼들 수법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정보도 알아보고 팩트도 체크하고 그리고 호갱 사기치는 사례도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피하고 안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 호갱들의 수법은 점점 진화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호갱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호갱이 되기 쉬운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 좀 이게 전문적으로 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전 진지하게 얘기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